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또 상담을 지속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매일 평일날 매일 오후 1시에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제 사무실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평일 오후 1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라이브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도 이혼 상담 또는 재혼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나 문제에 관련돼서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신청하는 방법은 실시간 우리가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200자 범위 내에서 그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메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 대한 부분은 한국심리교육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이 상담이 끝나고 난 후에는 직접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부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편집을 해서 각 개별에 관련되는 영상은 한국심리교육원 채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혼 재혼 상담이라는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글로 올라가게 되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시청을 하시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실제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진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 또는 재혼에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혼과 재혼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를 갖고 있든 문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이제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오늘 한 몇 가지만 더 진행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끝나고 나면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채팅창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라이브 이혼 상담, 재혼 상담, 즉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목적인데,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왜곡되고 잘못된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 또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거,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내용들, 지식이 됐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됐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됐던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에 관련되는 게 왜곡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혼과 재혼을 통해서 이혼하고 난 후 또는 재혼하고 난 후에 나에게 발생되는 심리의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일단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 즉 심리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목적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 또는 재혼하고 난 후에 그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이혼 재혼 후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또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또 목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혼 재혼하고 난 후에 인간관계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한 현실에 어려움이 발생, 즉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알려드리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혼을 하게 된 원인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 또 재혼도 마찬가지로 재혼하고 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재혼이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원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애의 심리, 결혼의 심리와는 완전 다른 연애의 심리가 다르고 결혼의 심리가 다르고 그리고 이혼의 심리가 다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의 심리는 완전 또 다르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재혼을 하게 됐으면 일반적인 결혼의 심리와 재혼의 심리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심리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혼이나 재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혼 또는 재혼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관련된 내 나름대로의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목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행복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그 다음에 재혼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생을 배에다가 비유를 하면 망망대해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방향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랑만 나면 그냥 한 방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목표와 방향에 관련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예를 들어 태평양을 건너가는 이 엄청난 이런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통통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게 됐을 때는 가차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제 예방이라든가 목표와 방향을 만들고 설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혼하고 재혼했을 때 여섯 번째는 이혼하고 재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문제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거기에 따르는 해결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도 하나의 인생이고 재혼도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즐겁고 재미있기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이혼과 재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내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거나 또는 혹시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 있다라고 할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혼하고 재혼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인데 이혼하고 재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즉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 방법 그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각각 개인에게 맞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금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는 이런 8개의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지간한 거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 관련된 이 쪽을 이용을 해서 채팅창을 통해서든 이메일을 통해서든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하나씩 이 목적에 맞도록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한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올리신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타인에게 이혼녀라고 말하기 싫은 것은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내가 이혼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느냐, 바로 내가 이혼한 지 몇 년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떳떳하게 알릴 거냐,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혼한 사실을 최대한 감추고 그리고 모르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때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냐면 나를 보호하는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면은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모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나를 또는 내 아이들을 피해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자신에 관련된 이혼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고, 아니 모르게 해야 되니까 이 둘 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또는 자녀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혼녀라, 타인에게 이혼녀라고 말하기 싫은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 뭐 어때 내 이혼했는데 라고 알리는 것도 그렇게 알림으로써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방하는 방법은 알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들이 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르게 해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내가 알리거나 이혼했다는 것을 알리거나 그 다음에 감추거나 하는 거는 결국은 피해를 예방하는 건데, 이때 피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로부터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알릴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모르게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자 나름대로의,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가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는 스스로가 판단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이혼을 할 때,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혼하고 살아오면서 암암리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힘들고 답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이혼에 관련되는 사실을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밝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즉 나에게 상처가 많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상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리가 와서 그런 자기한테 상처가 있다는 걸 못 느끼, 그러니까 내가 상처는 매우 많은데 상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상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느껴지지 않게 되면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리고 상처가 많은 분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치 자기에게 더 그거와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더 많은 상처가 발생한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요 점을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타인에게 당당하게 이혼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혼 이야기하는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 안에 상처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느냐. 그래서 상처가 많은 분들은 매우 싫어하게 될 거고, 상처가 있음에도 매우 많음에도 있다는 걸 못 느끼게 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 나름대로 심리가 많이 안정돼 있고 상처가 없다고 이렇게 실제 없는 경우, 물론 이때라도 조금 이제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혼 사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담을 느끼질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혼녀라고 말하기 싫은 거는 어떤 심리가 작용되냐면 바로 상처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근데 저는 40대 중반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혼도 못함. 이제는 결혼 상대 찾기 더 힘들어지네요. 아닙니다. 나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40대 중반이든 내가 50대든 60대든 내가 결혼을 못했다. 안 했느냐 못했느냐는 건 또 많이 다릅니다. 못했다는 거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직 상대를 못 만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 심리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면서 내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심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분명히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애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나 일도 별로 잘 안 하고 그리고 심리가 매우 상처가 많고 힘들어져 있게 되면 이상하게 결혼할 상대를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놀려고 나타나는 남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심리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진정으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나에게 건강한 심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혹시나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상처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상처를 치료를 해서 내 심리를 안정시켜 놓게 되면 분명히 많은 관련된 사람들 중에 결혼할 대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할 대상이 아닌데 정말 결혼하면 안 되는 대상인데 그 사람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 내 상처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내 상처를 키우지 마시고 그리고 내 심리를 안정시켜서 조금 더 살아가다 보면은 40대뿐만이 아니라 50대든 60대든 결국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은 결혼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나에게 상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대에 관련되는 걸 찾다 보니까 내 이 많은 상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자는 심리장애자들, 즉 결혼하면 안 되는 대상들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상처는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할 상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분명히 결혼할 상대 나타납니다. 나에게 상처와 이런 트라우마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치료하고 심리를 안정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다 보면 분명히 행복한 결혼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점을 늘 감안을 하시고, 또 하나는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결혼을 할 때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혼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의 상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심리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심리를 가진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 심리를 더 악화시키고 나쁘게 만든다는 거,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그 점을 꼭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이브 상담은 이혼과 재혼과 연결되어 있는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과 같이 심리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무료 심리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인간관계가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상처라든가 이런 걸 갖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꾸 주변에 파리들처럼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인간관계를 잠시 보류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귀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해놓고 나의 트라우마라든가 심리가 문제 생겼던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던 것들을 치료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사라지고 진짜 건강한, 정말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 점을 꼭 감안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0살, 20대다, 30대다, 40대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결혼을 하고 언제 내가 행복하게 가느냐, 그거는 20대가 될지 30대가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면은 아이에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내 생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내가 낳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는 나이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에서 아이를 못 낳는데 진짜 아이는 키우고 싶고, 이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굉장히 많이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그러더라도 내 심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또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내 심리의 상처라는 사실, 그것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동안에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 이혼 상담, 재혼 상담, 즉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느냐, 대상이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혼 또는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 지금 이혼을 하고 싶은데, 또는 나 지금 저 사람이랑 또는 누군가와 지금 뭐 대상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바로 재혼이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관련돼서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혼하고 있는 과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이 됐던 아니면은 협의가 됐던 이혼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그래서 내가 이혼하고 이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면서 재혼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고 났을 때 과정에서 뭘 하냐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상처를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혼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내가 재혼하고 난 후에 심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알고 문제들을 미리 예방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상은 이혼 과정과 재혼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렇게 이미 이혼을 했어, 그리고 재혼을 이미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발생된 분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 즉 방향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혼, 재혼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재혼하는 것을 반복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혼했어, 그리고 또 재혼했어, 문제가 있어서 또 이혼해, 그리고 또 이혼했다가 나도 모르게 또 재혼하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시는 분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담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바로 이혼 또는 재혼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난 후에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전에는 한 번도 인간관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닌 인간관계는 정리를 해내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인간관계는 발전시키고 더 좋게 만들어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로 이혼과 재혼을 했어. 이혼을 했어.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녀의 문제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혼하고 난 후에, 재혼하고 난 후에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녀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은 내 문제다 아니다를 둘째 쳐놓고 일단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 재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혼하고 난 다음에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본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발생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아이들을 성장해 나가는데, 성장해 갈 때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 거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재혼하고 난 후에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이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듣기 싫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성에 관련되는 고민과 성 문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느끼거든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성 고민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혼하고 재혼했을 때 성 고민과 성 문제가 발생한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그럴 때는 채팅창을 통해서 보다는 저에게 이메일로 상담을 해주시게 되면은 무료 상담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 비밀은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후에 성적 고민과 성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는 즉시 상담을 신청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를 제거를 하고 난 후에 문제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야 됩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혼 재혼하고 난 후에 성 고민 또는 성 문제를 가지신 분도 이혼 재혼 상담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거,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심리, 지금 질문하셨듯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지, 이래란 문제에서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혼 재혼 상담에서 언제든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단 하나,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이혼하는 과정이든 재혼하는 과정이든 외도 불륜과 연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오전 11시에 실시하는 라이브 외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혼 재혼 상담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외도와 관련됐다, 내가 외도를 하게 됐다든가, 내가 외도의 대상이 됐다든가, 또는 내 자신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혼 재혼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도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재혼 상담의 대상에는 바로 외도 불륜과 연결되어 있는 내가 상대, 즉 상간남 상간녀가 되어 있거나, 또는 내가 외도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또는 내가 외도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외도 상담을 해야 합니다. 라이브 외도 상담은 매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채팅창으로 상담을 요청을 하든 아니면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 외도 상담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외도와 연결된 거는 이혼 재혼 상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의도치 않게 2년 동안 별거 중인데 점점 지치네요. 어린아이들 생각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유지하면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들어올까요? 아님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남편이 집을 나갔다. 그러면은 남편은 처자식이라 그래요. 이제 회원님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돌보거나 보호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즉 처자식으로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피하기 위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남편이 바깥에서 훨씬 재밌고 즐거운 일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 즉 처자식에게로 오는 것이 스트레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처자식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도 의도치 않게 남편이 집을 나가서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별거를 하게 됐네. 남편이 어디 사는지 알든 모르든 중요한 거는 일단은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편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남편은 일단 처자식에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는 자기가 외도를 하고 있거나, 즉 관계 중 중증 심리장에 들어있거나, 이런 상태, 남편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내가 무작정 아이들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편이 없다 생각하고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심리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느냐? 바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대로 건강하게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심리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심리 상태가 어떠냐, 즉 나에게 상처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남편 신경 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이렇게 그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큰 거는 지금 내가 아이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 상태, 즉 내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를 일단 점검을 하는 거. 만약에 내 상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혼을 해도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을 생각하거나 또는 남편을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심리 상태, 즉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나를 치료해서 나와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잘 양육을 해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그러면 최소한 나와 내 아이는 건강하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오든 말든 그거와는 관계없이 일단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나름대로 심리도 건강해지고 아이들도 잘 양육이 되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과연 혼자 살 거냐, 아니면은 혼자 살아야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남편이 필요한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할지, 집 나간 남편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심리가 안정되어 있고 아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생겨. 왜? 남편 이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거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내 아이들을 행복하게 그렇게 잘 양육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돌아오게 할 거냐, 언제 돌아올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혼을 할지, 이런 것들은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왜? 내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돼버리면,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사실은 내 엄청나게 깊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실은 지금 문제가 많아.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혼을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편안해집니다. 왜? 진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깊은 상처가 결국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내 인생을 피해를 입히면서 매우 불행하게 살아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편 남편 그냥 집 나가서 끝났어. 그냥 그렇다 치고 잊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내가 아이들과 양육을 하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아이들이랑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이들은 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나의 심리가 깊은 상처를 갖고 있다면 요걸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려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나름대로 독립체계를 갖고 있어야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건강하게 키워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독립한다고 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딱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한 게 경제적 독립인데, 경제적 독립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벌고 거기에 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내 아이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그냥 최소한의 비용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 벌 수 있다면 그거를 경제적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에 의존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의존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심리적, 경제적 독립체계,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나에게 혹시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치료해야만 그게 생깁니다. 요 점을 감안을 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놓고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할지 남편을 기다릴지 그때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으면 남편은 돌아와도 돌아온 게 아닙니다. 왜? 그냥 돌아왔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또 나가겠죠. 그래서 돌아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겠죠. 문제 생기면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는 거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내가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심리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그거는 누군가에게 의존돼서 돈을 버는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됐다, 이렇게 되면은 상처가 매우 커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서 지금은 남편이 돌아오는 것조차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정리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를 한 번은 점검을 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체계, 남편과는 관계없이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이혼 심리로 전환할 때도 행복한 심리를 갖고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근본에 관련된 걸 해결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근본에 관련된 원인도 모른 채 해결이 안 된 채 지금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면 근본의 문제가 또 심각해지게 되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일이 곧 나한테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문제 해결했더니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생기고 그거를 평생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 이면에 들어있는 근본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철칙입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고 상담 내용도 있고 어쨌든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외도 상담보다는 오히려 편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혼 재혼 상담에서는 외도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능성이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외도는 딱 외통수길입니다.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라는 매우 강력한 인생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것이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혼 재혼 상담은 여러분의 사연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이야기에 관련된 부분을 지체 없이 이야기를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셔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올 것이냐, 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는 첫 번째로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개념, 즉 이혼이 뭐고 재혼이 뭐고 이 개념을 전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혼, 헤어졌다 그러면 이혼, 결혼생활이 끝났다 이혼, 그것만이 이혼이 아니거든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끝내도 그것도 이혼이고요. 동거하다가 끝내도 이혼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혼과 재혼을 하게 되는 원인과 개념을 정확하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 하나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이혼하고 났을 때 그리고 이혼한 후 재혼하고 난 후에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안 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변화되는 거 그리고 내 심리도 변해야 됩니다. 안 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의 심리 변화와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가족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에 관련된 내 생각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심리 변화되는 거, 인간관계가 변화된다는 거, 자녀와 가족관계가 변화되는 거, 그리고 내가 성에 대한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 요거에 관련된 부분을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 살죠 뭐.
대충 살죠 뭐. 어차피 그러면 최악의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내 아이들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5번째는 매우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타난 이게 왜 나타나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시켜놓고, 그리고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근본 원인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게 모두 다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 없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왜? 모르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되는 것만 해결하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근본 원인이 모르는 상태,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은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을 해서 진짜 편안함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즉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안정적인 것과 그냥 피해서 안정적인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피하면은 피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내가 또 바로 닥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하는 것,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내용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면 되고, 또 말씀드렸지만 6번째로는 이혼과 재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이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재혼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 또는 내가 지금 이혼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재혼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동안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방향과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방향과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방향타 없는 배가 됩니다. 언제든 파괴돼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해진 수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혼과 재혼하고 난 후에 방향과 목표에 대한 부분이 상담 내용에 포함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이혼하고 재혼했을 때, 지금 내가 이혼하고 재혼을 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상처가 있다 그러면 치료하면 되고, 혹시 내가 심리장애 또는 중증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는 것, 심리를 치료하는 것을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래서 연애의 심리가 연애의 심리,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연애의 심리에서 결혼의 심리로 바뀝니다. 결혼을 했는데 연애의 심리를 갖고 산다? 무조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심리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결혼 생활을 할 때의 심리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그 심리,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심리는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혼에 관련된 심리를 가지고 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심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혼을 했다, 완전 또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결혼 생활의 심리가 완전히 파괴됐어. 문제가 생겼어. 이혼 심리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심리는 더 악화됩니다. 파괴된 게.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악화됩니다. 자, 그러다가
내가 그것도 해결을 안 했어.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재혼을 했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재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심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악화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던 간에 거기에서 해결을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변화될 때는 이유야말로막론하고 다 부서집니다. 근데 그거를 못 느낀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심리가 어떻게 변화돼 나가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에다 두고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 요 정도만 해도 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 관련돼서 필요로 하는 내용, 목적이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서,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혼 재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주변에 지금 현재 나의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상담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하나씩 그 하루에 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설명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채팅창으로 글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매일 1시간씩 오후 1시에 매일 1시간씩 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뭐 기탄 없이 질문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해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후 1시에 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 때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